일단 쌤이 이 얘기를 할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기장 요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 전기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쌤이 요거 간단히 설명하고 같이 볼게. 전기력이라는 게 있어. 우리 들어본 적이 있다 그지? 언제 들어봤냐면 처음으로 들어본 게 중학교 2학년 때 마찰 전기. 쌤이 머리카락에다가 자를 막 비비면 마찰 전기 생기지. 그럼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물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왜냐? 원자가 중성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갖다가 뭘 했다? 마찰을 했어. 마찰하면 원자 안에는 너희들 알듯이 원자핵이 플러스 전자 띄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었다. 근데 비비는 동안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쌤이 털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빛 같은 거 또는 자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두 개를 마찰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거든. 이동을 해서 얘가 쌤이 가죽에 털났다 이렇게 밝히거든. 이걸 알면 편한데 그러면 플러스 전하로 대전 이런 말을 썼어. 이 용어가 뭐였냐면 플러스 전하로 대전.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걸 우리가 플러스 전하 이런 말이 있다는 거야. 요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 됐지? 플러스 전하를 띈다. 반대쪽은 그럼 전자를 얻었겠지. 그럼 얘들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표되는 전기가 생겼다. 대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 둘이 서로 끌어당겼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대되는 전하라는 얘기는 안 써. 어떻게? 다른 전하라는 말을 써. 반대라는 얘기는 아니야.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은 인력이 작용한다. 그치? 그런데 만약에 쌤이 이거 털옷으로 자를 마찰하고 또다시 한 세트 털옷하고 자를 마찰했으면 이 자는 둘 다 음전하, 음전하를 띠겠지. 그치? 그럼 얘들 사이에는 무슨 력? 성력이 작용할 거라고.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인력, 성력. 다른 것끼리는 인력. 이렇게 했었지, 그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 우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전기력이라는 게 있다.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 두 전하. 플러스 전하 있고 마이너스 전하 있다. 얘들 사이에 전하를 띤 물체거나 입자거나 얘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도 괜찮고 청력도 괜찮고 그 힘을 전기력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전기력을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해봤는데 전기력, 전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쿨롱이었거든. 쿨롱. 그래서 쿨롱이니까 전하의 단위는 몇 쿨롱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 할아버지가 전기력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어. 전기력. 그럼 전기력은 아까 봤을 때 플러스 띄는 애들, 마이너스 띄는 애들 있었는데 만약에 플러스 2쿨롱의 입자와 마이너스 4쿨롱의 입자가 있다. 그러면 항상 물체가 있어봤자 전체 거리에 대해서는 크기는 무시할 만하거든. 물체의 중심에서 물체의 중심까지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1m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들 사이에 힘을 계산한 거야. 힘을 계산했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이 힘은 전하 곱에 비례하고 입자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이랬나? 그래서 쌤이 그때도 이야기할 때 비례한다 공식을 과학자는 상당히 싫어한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거기 상수 하나 넣고 R제곱분의 Q 다시 이렇게. 됐나? 자, 그러면 거기 잠깐만 봐봐. 너희들한테 쌤이 첫 번째 몇 쪽이지? 42쪽 제일 위에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여기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무슨 전하가 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제일 앞에 빈칸이 뭐라고? 전하가 되겠지. 전하. 여기 오늘 줬지, 그지? 오늘 줬는 거에다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하. 이렇게. 됐나? 그럼 전하량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전할 때는 정도다. 누가 이야기했다? 쿨롱 또는 쿨롬 이렇게 돼서 쿨롬, 쿨롬 별로 상관없어. 대문자 C를 쓸 거다. 이해되겠지? 요거 쿨롱 부분에 체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큰 2번에 쿨롱 법칙 돼 있지? 그치? 쿨롱 법칙 다른 말로 전기력 이야기하는 거거든. 전기력 이야기하는 건데 첫째 줄에 쌤이 밑줄 꺼놨나?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무슨 력? 성력. 다른 전하 사이에는
인력, 다른 동그라미 한번 해주고 다른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Q 또는 플러스 Q 지금 거기 보니까 플러스가 노란색으로 돼 있어. 마이너스는 파란색으로 돼 있고. 지금 궁금한 거 있다.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얘를 전화량이 똑같아. 작용한 전기력. 일단 청력이겠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이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유는 작용, 반작용. 그럼 다시 갈게. 얘들 둘이 지금 전화 다르지? 맞지? 어떻게? 당겨, 밀어. 당겨. 그치? 인력이 작용한다? 맞겠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치? 근데 요 힘의 크기는 어떨까? 크기는? 그렇지. 같다. 이유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너희들 혹시 작용, 반작용 누가 이야기했다? 뉴턴의 운동체 3법칙. 지금 이런 얘기 한 적 있나? 법칙, 로우라고 붙을 때는 어긋남이 없어. 예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는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는 똑같고 전하 종류가 다르니까 반대 방향이겠지. 그치? 그러면 밑에 조금 더 본다. 쿨롱 법칙. 쿨롱 법칙. 봤을 때 전기력의 크기는 중간에 있지. 그 다음 밑줄 합니다. 전하량의 곱의 비례 밑줄.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 동그라미 하고 제곱의 반비례. 된다? 체크했지, 그지? 그럼 거기에 식으로 적히면 이렇게 적히겠지? F는 R제곱분의 KQQ. 가능하겠나? 밑으로 가면 F는 빈자리에 R제곱분의 K, Q1, Q2 해도 되고, 이 표현은 좀 다양하게 되는데, 쌤님은 대문자 Q를 적었어. Q, Q 다시 해도 되고, Q1, Q2 해도 되고, 아니면 원래는 혹시 요거 알파벳 뭐게? 이게 G는 이렇게 쓰고, Q는 이렇게 와서 뒤로 빠지는 거라. 일어나, 소문자 Q 필기체. 됐습니까? 근데 쓰기가 불편할 거니까 대문자 Q로 써버려도 상관없을 거다. 이해되겠나? K, Q, Q.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여기 K, 요거 상수 나와 있지? 자, 거기다 적어라. 암기할 필요는 없다. 얘를 암기하진 않아도 괜찮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거는 쌤 저녁에 문제를 풀 건데 요 얘기만 잠깐만 할게. 만약에 플러스 2쿨롱이 있고 마이너스 4쿨롱이 있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했었는데 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F래. 됐나? 근데 갑자기 내가 얘를 갖다가 그대로 야, 너 좀 멀리 아까 거보다 2배 멀리 여기 좀 갖고 가봐 이렇게 한 거지. 그럼 뭐만 변했다? 거리만 변했겠지. 맞지? 그러면 힘은 비례한다 했잖아. 거리가 2배지. 그치? 거리가 2배니까 이거의 제곱에 이렇게 4분의 1이 될 거다. 만약에 위에 게 힘이 F라면 밑에 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F로 표현을 하겠다. 그치, 그치? 요거는 이따 저녁에 다시 볼게. 자, 밑에 Q. 문제가 있네.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대. 전기력이 F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2R로 고쳤다. 힘이 얼마가 될까? 4분의 F. 나오겠지, 그지? 바로 적어줘. 4분의 F. 근데 그 4분의 F가 왜 나왔다? 요게 필요한 거지. F는 R제곱분의 1의 비례. 제곱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됐어. 자, 넘어갈게. 자, 이제 전기력이라는 건, 그래,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정력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쌤 만약에요, 지금 나오는 게 전기력, 다음에 전기장,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너 자기력 들어봤어? 자석 사이에. 그럼 자기장은?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이었지. 지금 전기장은 이렇게 이야기할까? 벡터량이다. 벡터량이다. 전기력이었으니까 F였겠지, 그지? 전기장 처음 들어본다. 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할게. 전기장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플러스 전하를 띈 게 있어. 이 옆에 내가 플러스 1쿨롱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 밀리겠지. 그치? 청력이 작용하겠지. 맞지?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밀리는 힘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얼마인데? 이게 전기장이라고.
전기장. 그럼 잠깐만, 쌤 궁금하다. 플러스 1쿨롱을 좀 더 가까이 들고 가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긴 하겠지. 힘이 세질까 약해질까? 알지? 아까 봤을 때 얘가 만약에 플러스 몇 쿨롱이건 간에 전화 있었지? 근데 플러스 1쿨롱짜리잖아? 아,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힘은 세질까 약해질까? 세지겠지. 그러면 세진 그걸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방향과 크기를 이야기하자면 이게 아마 힘이 조금 더 클걸? 그치? 클걸? 그러면 전기장이 뭐냐? 책에 한번 봐봐라. 책에. 전화 주위에 끊고 전기력 동그라미.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할 거다. 그치? 근데 그 전기장은 얘들아 벡터량이다. 벡터량이다. 그런 얘기 있나? 벡터량이다. 거기 한 번만 적어줘. 그 위에 전기장 이 벡터로 쓸 거다. 대문자 이 벡터로 쓸 거다.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을 거대.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그 밑에 전기장 세기라고 돼 있나? 몇 쿨롱을 갖다 놨을 때 플러스 1쿨롱이 돼. 나 플러스 1쿨롱을 갖고 가니까 작용하는 힘. 얘가 전기장 세기다. 정의가 그대. 플러스 1쿨롱 동그라미. 단위양전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 전기력 동그라미. 그러면 자, 여러분 봐라. 혹시 너희들 속력이란 게 뭐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2초 동안 10m를 갔어. 그럼 속력을 어떻게 이야기해? 단위 시간당 1초 동안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냥 이거 2초 전체 있는 곳 동안 10m 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1쿨롱이 받는 그 힘, 이게 전기장 세기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1쿨롱짜리가 아니라 여기에 4쿨롱짜리 들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얘들은 그냥 전기장의 세기는 걔들의 전하분의 힘의 크기다. 이렇게 적으면 4쿨롱일 때 몇 뉴턴이면 되는 거다. 이해됐나? 그럼 자, 잠깐만. 그럼 전기장은 뭐? 전하당 받는 힘의 크기. 전하, 쌤, 대문자 Q 해도 된다 그랬지? 맞지? 대문자 Q 해도 될 거다. 그러면 뭐분의 뭐? Q분의 F가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거기, 자, E는 Q분의 F. 근데 그 옆에, 빈여백에 F라고 돼 있지? 그치? 선생님 이걸 이대로 기억하지 않았음.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을 한다. 힘은, 그치? 혹시 IQ가 맞지? 지능지수. EQ는 감성지수. 뭐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요거로 외웠어. F는 EQ로 외웠어. 힘은 EQ 때문에. 되겠나? 자, 옆에 F는 뭐라고? EQ. E가 뭐라고? 전기장. Q가 뭐? 전하량. 됐습니까? 얘는 네모 박스 빡 한번 쳐줘. 네모 박스 빡 한번 쳐주고 그 밑에 설명들은 일단 왼쪽 설명, 오른쪽 설명. 자, 얘들 볼게 이제 설명해 줄게. 만약에 어떤 전화가 있어.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전화가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이 전화, 띈 입자로부터 얘가 받는 힘의 크기. 이게 전기장이 되겠지. 됐나? 그럼 전기장은? 쌤,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지? 전기장은 이게 A고 이게 B면 B가 받는 전기장 세기는 얘들의 전하량분의 둘 사이의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Q분의 위에 힘이지. 위에 그 힘은 분수꼴아이가. 전기력 공식이 뭐라고? R제곱분의 KQQ. 맞나? 그러면 R제곱분의 얘들 사이의 거리 R제곱분의 K. QQ 이렇게 됐지? 근데 밑에 거는 이 입자가 받는 거니까 스몰 q 됐지. 위에는 분수, 밑에는 분수꼴로 만들어주면 되지. 됐어? 그리고 나면 약분되나?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R제곱분의 K
Q 되겠지? 아, 그러면 E는 Q분의 F였지? 다시 생각하면 F는 EQ, F는 EQ, F는 EQ. 그러니까 쌤, 이 공식 외워야 된다는 걸 또다시 한번 얘기한 거지. 요게 F잖아. 요게 E잖아. 요게 E잖아. 여기다가 전하량 Q를 붙이면 되는 거야. 됐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딴 거 없다. 딴 거 없다. 막 쓸 거 없이 너희들 지금까지 두 가지 공식. 두 개 공식이다. 안 적어도 된다. 전기력 공식은 F는 R제곱분의 K, Q, Q다시 요거 하나. 그리고 전기장 E는 뭐라고? E는 Q분의 F였지. 우린 뭐로 기억하자? F는 EQ로 기억을 하자. 됐나? 공식 두 개 있었대? 두 페이지. 자, 이제 우리 익숙한 용어가 보인다. 뭐라 적혀있어? 전압, 전류. 혹시 그 뒷페이지에 얘들아, 전압하고 전류 나오면 저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쓱 한번 넘겨봐봐. 43쪽에는 전압, 전류 C 돼 있었고, 그 다음 뭐? 그 뒷페이지도 없지? 45페이지 안 펴봐봐.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반가워하지는 않을 친구들이 있는데, 저항 이렇게 뒤에 있다, 그지? 보겠습니다. 자, 쌤, 저 중2 때 어려워했는데요. 상관없다. 그때보다도 우리는 많이 컸거든.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다. 자, 발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일단 책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너희들한테 전압이 먼저 보일 거야. 근데 전압이란 걸 처음 들어본 형태로 알려줄게. 자, 혹시나 쌤 이렇게 적었다? 전위. 그 과학은 웬만하면 얘를 전동기 기억나나?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 달, 전기면. 전기 만드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럼 전위는 뭐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 거야. 됐나? 그러면 잠깐만 그 책에 봐봐. 첫 번째 1번에 빈칸이다, 그지? 거기다가 전위라고 한번 적어주고, 전위라고 한번 적어주고 43쪽에 준혜 거기 첫째 줄까 한번 읽어줘. 잠깐만. 뭐가? 단위 양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해됐습니까? 단위 양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라고? 전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됐나? 자, 근데 SM 얘기를 들어봐라. 자, 봐라. 앞에 봐라. 이게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혹시나 어떤 물체가 우리의 지구에 들고 있다는 얘기는 지구는 중력이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중력장 이렇게. 이미 얘가 지표면이라면 어떤 물체를 놨거든. 중력은 어디로? 아래로. 맞지? 그럼 중력은 아래로 작용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중력장이 아래 방향입니다. 중력의 방향이. 중력장이 아래 방향이다. 됐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들고 갔어. M인 물체를 들고 가서 이만큼 높이 H만큼 올리면 이 물체는 무슨 에너지 지냐? 위치, 포텐셜 에너지 진이지. 맞지? 그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너희들 기억나? 어떻게 구했지? mg, h. 그치? 중력 가속도 g일 거라 생각을 하고 얘는 아래쪽으로 mg만큼 힘을 작용하는데 중력에 대한 힘을 줘야 되겠지. 무게만큼을 힘을 주고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렸을 때 운동 에너지 안 생기면 일해준 게 그대로 위치 에너지. 기억나나? 그러면 내가 일해준 게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을 거다. 여기를 기준면으로 한다면 요 위에 거는 기준면에서 올라가는 거 있었으니까 위치 에너지 얼마? mg, h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자 조금 다른 비유로 하자면 이렇게 전기장이 있다 이렇게. 혹시 전기장은 어느 방향? 누구를 갖고 갔을 때?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 갖고 갔을 때 힘 방향이 무슨 방향? 전기장 방향. 다시 뭐 갖고 가야 돼? 1쿨롱 단위 양전하. 얘를 갖고 갔을 때 그러면 이게 전기장 방향이란 말은 플러스 1쿨롱을 갖고 갔는데 이쪽으로 힘 받는다는 얘기죠. 맞지? 그 위에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있는 셈이란 거지. 됐나?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전하 쪽이 요거 되게 중요하대. 전위가 높다, 낮다. 이거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더 높은 거다.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은 거다. 됐나? 혹시 너희들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그 이유가 뭐냐면 위치 에너지 뭐라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지. 그치?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갈 거니까 위치 에너지 높은 게 무슨 극? 플러스 극 쪽. 플러스 뛰는 쪽. 이해됐나? 그러면 전위가 높다. 높은 데서 낮은 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봐래. 만약에 쌤 여기다가 1쿨롱짜리 말고 이제 얘들 질량 1kg짜리처럼 M짜리 들고 가는 것처럼 여기 전하 Q짜리 들고 갔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전기장이다, 중력이다. 중력장이다. 질량이다, 전하다. 됐지? 그럼 이 전하 띈 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힘은 어떻게 구한다고? F는? F는 여기서는 EQ제. 만약 전기장의 세기가 여기 전기장의 세기가 이만큼 있단 말이야. 이만큼 있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얘 들어올리는데 힘이 얼마 필요할까? F는 EQ제. 이 전기장의 세기가 E라면 얘는 들어올려야 되는 힘이 EQ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단원 하시는 분들은 거리에 대해서 distance 써서 거리를 D라고 쓸 거야. 됐나? 자, 높이에 대해서는 H대. 거리를. 이 단원 전기 파트에서는 거리를 distance에서 D 쓸 거다. 됐어? 그럼 요까지 들어 올렸다?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 일해준 것만큼 위치 에너지 가지겠지.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 이 Q, D가 되겠지. 왜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야 되지. 근데 힘이 얼마? EQ. 거리가 D. 됐습니까? yes. 그러면 요만큼이 너희들한테 봤을 때 위치 에너지다. 됐나? EQ, D. 됐지? 근데 잠깐만. 아까 너 전위는 뭐라 그랬지?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장에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됐나? 그러면 전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전위, V. 그러면 단위 양전하가 갖는 이렇게 됐죠. 단위 양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뭐라고? EQD. 됐나? 그러면 없어질 게 생기지 않나? Q 없어지대. 그럼 뭐 남지? ED가 남는 거라. 됐나? 공식 뭐라고? V는 ED. 잠깐만. V는 ED. 여기에 V는 ED. 이렇게 될 건데. 자, 쌤은 혹시 서빙 로봇이라고 본 적 있나 없나? 어디서? 그치. 음식점에 봤지? 음식점에 다음에 가면 한 봐래. 그 서빙 로봇이 제일 유명한 게 지금은 VD 컴퍼니야. 내가 그거 딱 보는 순간, V는 ED 공식이 있는데 이 생각이 났거든. 물론 걔는 VD야, 그냥. 기계 이름은. 네, V는 ED. 그래서 나는 VED. 이렇게, V는 ED. 됐나? 자, 잠깐만. 책에 볼게. 책에. 자, 일단 첫 번째, 전위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전위. 둘째 줄에 보니까 단위 양자를 옮기는데 필요한 일, 밑줄 쫙.
단위 양전화 요거 Q 옮기는데 1 이렇게 됐지?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괄호 1번에 전하량인 Q인 전하를 끊고 기준점으로부터 전기장 내의 한 지점까지 옮기는데 한 1이 있지? 1만큼 일을 했을 때 끊고 누구를 가진다? 전위, 맞지? 잠깐만, 전위는 아까 뭐? 단위 양전화에 해당하는 전기력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래. 그럼 한마디로 단위 양전화 너희들한테 단위 양전화 Q 요게 2일 아이가 1 맞지? 전하량분의 1인 거야. 거기. 그래서 V는 Q분의 W 돼 있나 안 돼 있나? W 그거 1이야. 살짝이 적어도 1.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전위는 전하당 1이지. 전하당 1이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뭐 된다고? V는 1이 나올 거라고. 됐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는 결과가 더 중요하대. V는 2D. 됐습니까? V는 2D. 여하튼 옆에 한번 적을 것 같아. V는 뭐분의 Q분의 EQD 해서 2D. 좀 적었나? 그럼 오늘 노트 필기 안 하고 여기다 한다 그랬다, 그지? V는 전하분의 1. EQD는 2D. 됐습니까? 그래. 내 같으면 이걸 박스하건 이걸 박스하건 기억을 해야 된다. 됐지? 자, 그리고 나면 2번, 괄호 2번의 별표. 괄호 2번 별표. 얘들아, 괄호 2번. 수연아 한번 읽어줘. 까지만 기억하자. 둘 다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전위, 아까 쌤 이거 있다. 파란색, 쌤 파란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문제 종종 나와. 전위는 뭐가 높은 거다? 플러스 전하에 가까운 게 전위가 높은 거다. 왜? 항상 높은 거에서 낮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될 거니까. 이랬습니까? 그럼 플러스 1 콜록 놓으면 걔는 힘을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받을 거니까. 플러스 전하 쪽이 전위가 높다, 낮다? 높다. 꼭 기억해래. 얘는 왕별이다. 꼭 기억해야 한다. 기억, 니은, 디귿에 정말 잘 등장을 한다. 플러스 전하, 전위가 높다, 낮다? 높다. 꼭 기억해라. 됐지? 자, 그럼 괄호 3번, 괄호 4번 얘는 됐어. 괄호 3번은 됐고. 자, 이런 그 밑에 그림 있지? 이 얘기다. 요거다. 요 그림 그대로. 왼쪽에 중력장 돼 있나? 오른쪽에 중력장 돼 있지? M자리가 있고 뭐 위치 에너지 MGH는 보이나? 왼쪽에 전기장이 있지? 전기장은 기호가 뭘까? 전기장은 기호가 선생님은 한국말로 적힌 걸 기호로 적었지? 그치? 적어주고 전기장은 뭐? E. 전기장은 E. 됐어? 그때 그림에 봤을 때 QE 보이나? 아, 선생님은 F는 EQ 했던 거 그치? 얘들은 QE 이렇게 잘 적습니다. 잘 적네요. 얘들 이렇게 적어줘. 조금 있으면 너희는 F는 EQ 알면 QE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됐나? 선생님 어쨌든 힘은 감성지수 때문에 내 능력, 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외웠다. 됐어? 응. QE. 그래서 너희는 아직 QE, EQ 안 익숙하겠지만 요거 F는 QE. 그리고 이 힘을 줘서 D라는 거리만큼 이동시켰다. 확인됐나? 거리 D로 돼 있지? 그치? 저기 꼭대기에 위치 에너지처럼 뭐라고 돼 있어? QED 보이나? 그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일단 전위라는 얘기를 좀 했다. 됐지? 전위라는 얘기를 좀 했다. 자, 근데 전위를 쌤 뭐라고 적었어? V라고 적었지? 잠깐만, 다시 전위는 얘가 뭐 분의 뭐? 전하당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 됐나? 전하를 뭐라고 했을 때? Q라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니까 1이랑 똑같지? 뭐더라? FS니까 EQ, D. 그렇지. EQ, D는 날리면 V는
ED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 아무도 안 묻는데, 그치? 혹시 쌤 전기장의 단위가 되게 궁금하거든? 전기장의 단위가? E의 단위가 되게 궁금하거든? 이거 원래 거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어? 전기장은? Q분의, 그렇지, 땡큐다. 전기장 E는 Q분의 F제. 아, 너 그 힘의 단위 뭐? 뉴턴. 전하의 단위는? 오늘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할배. 쿨롱. 됐나? 그러니까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거든? 뉴턴 퍼 쿨롱. 이해됐나? 앞에서 하면 선생님이 그냥 너한테 생짜로 넣어야 되는데, 뒤에서 하다 보면, 아, 맞다. 그 생각 날 거다 해서 그냥 냅뒀어. 앞페이지 적혀 있어, 사실은. 선생님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앞페이지에 적혀 있거든. 이해됐나? 자, 그러면 사실 너희들 전압이라고 들어본 거 있나? 그치? 우리 지금 전류, 전압, 전기장 해야 되잖아. 전압이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라고? 전위차. 전압이란 게 전위차. 자, 잠깐만. 너희 혹시 그런 얘기 기억나? 중학교 때 1m 높이의 선반에 있던 이 물체를 여기 2m 높이로 올렸을 때 내가 일한 거. 이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각각 위치에서 전위가 있을 거잖아. 두 지점의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할 거다. 전기적 위치의 차이. 전위차. 이게 전압이다. 이러나 그럼 공식은 마찬가지 똑같다. 아까 선생님 전위 V 했지? 그치? 각각의 점전화가 있었을 때 전위에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밑에 봐봐. 전위차라는 단어가 보이나? 전위차. 그게 바로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빈칸 뭐 써? 전압. 큰 2번에 전위차다. 다른 말로 뭐다? 전압이다. 이해됐나? 빈칸이 전위차, 전압이다. 그래서 혹시나 밑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여기가 뭐래? 균일한 전기장이래. 균일한 전기장이래.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이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니라쌤 얘기 들어봐봐. 웬만하면 뒤에 가면 얘들 플러스가 4개면 마이너스도 4개일 거다. 전하 크기는 똑같을 거다. 종류는 달라도. 이해됐나? 그러면 요 안에는 균일하게 너희들 왜 자석 옆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 근데 균일한 부분이 있고 센 부분, 약한 부분 있잖아. 그것처럼 얘는 균일하다? 아, 요렇게 이야기했을 때 똑같은 밀도로 쫙 분포를 해 있을 거라고. 균일한 전기장. 그때 어디가 전위가 높다고? 플러스 쪽이. 맞지? 플러스 쪽이 적어줄까? 전위가 높다.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다. 그림에 있지, 그지? 그림에다 한 곳에 적어주면 되지.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균일한 전기장 안에 뭐? 플러스 Q짜리 점전하. 전하를 하나 들고 왔대.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나? 그게 바로 전기력 위치는 전위제. 그럼 여기 거 하고 그 전위 차이가 바로 전압에 해당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요 거리가 D고 전하가 Q고 전기장이 E가 된다면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 차이에 의한 V는 전압은 뭐? VD 컴퍼니. 나 V는 ED 생따로 외워야 되는 거. 됐지? VD. 꼭 식당 가서 확인해래. 그냥 식당 가면 서빙 로봇 있으면 VD 컴퍼니인지 기계에 살짝 보면 됐나? VD 이렇게 있을 거다. 얘는 공식 외우는 게 중요. 그리고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다. 마이너스 쪽이 전위가 낮다. 이해 됐나? S. 자, 밑에 거
됐다. 넘어갈게. 저거는 오늘 저녁에 응용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응용 문제가 좀 있을 거니까 거기서 확인할게. 뒷페이지 넘어간대. 뒷페이지. 자, 일단 재료에 뭐라고 돼 있지? 민자 뭐라 돼 있어? 오케이. 전하의 흐름. 전기를 띤 입자, 전하의 흐름. 흐름을 우리가 흐를류? 아, 그럼 전하의 흐름을 전류. 그치? 빈칸이. 그게 전류인 거야. 근데 전류는 너희들 기호로 뭐라 썼어, 중학교 때? 쌤이 그럼 이렇게 물을게. 이게 뭐지? 영어 단어. 인텐시티가 세기? 세기다, 세기. 세기. 얼마나 세냐? 약하냐? 세기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전류 세기인데 얘를 줄여서 그냥 전류로 이야기할 뿐인 거라. 전류 세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흐르는데 이렇게라고. 얼마나 많이 흐르는데. 얼마나 세게 흐르는데. 그치? 자, 이게 아까 전하의 흐름이라고 그랬지? 전선이 있어. 전선이 있는데 전선에 1초 동안 요 단면에 통과하는 전하가 얼마나 돼? 이게 전류세기다. 다시 뭐라고? 시간당, 면적당, 전하량.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 시간당, 면적당, 전하량. 옆에다 한번 적어줘. 빈여백에. 시간당, 면적당, 전하량. 어디라도 내 손으로 적는 게 기억이 더 날 거니까. 자, 이래. 시간당 이 말은 시간이 분모에 들어갈까? 분자에 들어갈까? 분모에 들어가야지. 맞지? 어떤 기준이 될 거니까. 어떤 뭐뭐당이라고 된 건 기준이 될 거니까 얘는 분모에 써줘야 되는 거라. 시간은 근데 영어 기호로 뭐라 쓰지? 시간. 타임. 그치? T 쓰겠지. 맞지? 그러면 자, 전하량이 뭐지? 전하량. 기호로 뭐 쓰면 좋겠노? 전하에 됐으면 계속 뭐 하더노? Q 했지. 근데 양,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열량 있지? 열량도 Q를 써. 선생님, 근데 전하량도 Q 쓰면 헷갈리지 않아요? 얘들아, 열량 하시는 분은 열량만 해. 전기 하시는 분은 전기만 하고. 됐나? 우리 반에도 이지민이 있고 저쪽 반에도 이지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렇다고 해서 이 반 이지민, 저 반 이지민 같은 애는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전하량 할 때는 Q가 전하량. 열 할 때는 열량이 Q. 이렇게. 됐어? 그럼 전하량 뭐 쓸 거야? Q 쓸 거다. 우리가 근데 시간당, 면적당 전하량이 다른 말로 뭐라고? 전류 세기. 전류 세기. 됐나? 나도 안다. 아싸리 어려움 났겠는데 이건 뭐 연결도 없고 뚝뚝뚝 떨어져서 있어서 오늘 힘든 거 맞다. 자, 그럼 전류 세기는 이렇게 적을 거다. 전류 세기를 기호로 뭐라 한다고? I. 전류 세기는 시간당 전하량. 사실 전하량이 감이 안 잡히는데 시간당 전하량. 됐나? 자, 이거 역시 쌤은 고쳐서 외웁니다. 나는 어떻게 외웠냐? Q는 IT. 이걸 Q가 그거다. 요래 외웠다. 그것. 나 공식 못 외우면 이거 문제 못 풀. Q는 IT. Q는 IT. 됐나? 그러면서 하나 적어놔라. 1C.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만큼 묶었는 게 1쿨롱이다. 그래, 잠깐만. 화학 시간 너희도 뭘 하지 않았어? 몰. 입자 몇 개를 묶어서 몰이라 그랬지. 그런 것처럼 전자를 몇 개나 묶었다고?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그게 몇 쿨롱? 1쿨롱. 나 요거 하면서 좀 기뻤어. 안 그래도 6.25 화나 죽겠는데.
아, 진짜 욕 나온다, 그죠? 이렇게. 요즘은 이걸 계산을 묻진 않지만, 한 번쯤 들어놓으면, 사실 화학에서 원래는 썼던 거거든, 화학에서도. 물리에서도. 1쿨롱이 전자 몇 개 정도라고?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 이만큼의 전자를 묶어서 1쿨롱이라고 한다고. 적었나? 준아, 적었나? 적어놨나? 뭐? 어느 거 적어야 돼? 어느 거 적어야 돼? 자, 거기 적혀있진 않아. 적혀있진 않아. 오른쪽 옆에 일단 적당히 하나 적어놔. 됐습니까?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1쿨롱. 아까 쿨롱 할아버지, 쿨롱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있지? 전기적 성질을 띠는 그 전하들이 저만큼 개수가 있다. 사실 그 중에서 전자가 저만큼 개수가 있다? 1쿨롱이라 할게. 그리고 1초에 1쿨롱 전자가 움직이는 게 그럼 1A. 여기서 보면 I는 이거 전류단이 1A지.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1쿨롱 움직여야지 1A가 될 거다. 됐지? 고생이 많다. 그렇잖아. 제일 힘들 때가 곧 2라고. 이때만 잘 버티면 된다. 그래서 뭐 어디부터 설명해 줄까? 어디부터 설명해 줄까? 이게 625 곱하기. 625 연락에 정말 화나지.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땅 넣을 때 지하 자원도 좀 많대. 625,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 만큼의 전자. 이게 1쿨롱.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일단 밑에 전류부터 밑에 거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위에 거 말고 밑에 거부터. 도선의 전하의 흐름. 자, 요거 한번 상상해봐. 왼쪽 거 보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있어. 얘들은 화살표가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안 붙어있지? 근데 이거 뭐라고 적혀있노? 원자핵. 아, 그렇지. 원자핵은 뭐가 못 움직이지? 원자핵에서 떨어져 나간 전자. 이 전자는 조그만하니까 움직이지. 화살표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달려있는 것 같아. 근데 조그만한 입자, 어이구야, 왼쪽 거 봐봐라. 방향이 아니라 규칙성이 있나, 없나? 없지? 그럼 이런 경우는 흐른다라고 할 수 있겠나? 안 되지. 이 경우에는 무질서하다, 흐름이란 단어를 못 쓸 것 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건 봐봐. 오른쪽 거. 얘들 이거 원자핵 또는 원자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화살표 없지? 그런데 얘들이 일제히 다 어디로 가노? 약속했나 얘들이? 다 옆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왜 그랬을까? 마이너스니까 누구 좋아할까? 플러스 좋아한다. 얘들 마이너스다. 됐습니까? 얘들아, 전자니까 음전화 띄니까 나 플러스 좋아하는데 플러스 극쪽으로 갈 거란 거지. 됐지? 그런데 자, 잠깐만. 우리 이런 경우 있었지 않아? 그 중에 어느 게 플러스 극? 그치, 길고 날씬하다. 부럽다. 이게 플러스 극. 얘가 마이너스 극.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 전위차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위가 높은 게 플러스 극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된 거지. 근데 과학자들이 그때 전자를 봤을 때다, 못 봤을 때다? 못 봤을 때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움직이는 애는 누구야? 전자였어. 근데 그들이 정립해놨는 게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로 정립을 해놨으니까. 아까 누구 전기장이랑 플러스 전하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 이유가 다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플러스 알맹이가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 다 이유를 만들었지. 근데 뒤늦게 나중에 전자라는 녀석이 웬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움직이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조금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라. 실제로 움직인 건 누구다? 전자다. 전자 누구 좋아할까? 플러스 좋아하니까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전류와 전자의 방향이 반대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이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됐지?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가는 이유는 플러스 극 쪽이 전위가 어떻게? 높다. 위치하는 데가 높은 거다. 가능해? S.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차이점 충분히 되겠지? 여기 오른쪽 그림에 옆에 쌤 전류 방향, 전자 이동 방향. 적어놨는 보이나? 화살표. 있습니까? 그치? 전류는, 전자는 반대쪽이다. 오케이. 요 끝에. 화살표가 좀 지워졌지? 내가 해놨는데 조금 연해진 것 같아. 됐어? 응. 자, 사실 그 밑에 괄호 3번. 괄호 3번이 1초 동안 끊고 도선을 한 단면을 통과하는 끊고 전하량. 아까 쌤이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 거야. 1초 동안 전하가 얼마 갔어? 그게 전류 세기. 요거라고. 시간당 전하량. 이게 무슨 세기? 전류 세기. 말 됐나? 그치? 그럼 전류 세기를 갖다가 그 옆에 공식 있지? 전류 세기는 뭐분의 뭐? 시간분의 전하량. I는 뭐분의 뭐? T분의 Q. 됐습니까? 여기. 준아 됐나? 오케이. I는 T분의 Q까지. 근데 쌤이 그 옆에 뭐라고? 나는 Q는 IT로 외웠다고. 자, 밑에 전류의 단위. 혹시 우리가 이거 헷갈릴까? 1A다. 몇 mA일까? 1000mA다. 혹시 밀리는 뭐분의 뭐?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00 하니까 날려서 암페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혹시나 오음의 법칙 나중에 공식적으로 무조건 암페어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암페어는 공식에 쓰면 안 된다. 자, 뭐라고? 공식 사용은 공식의 적용은 누구? 암페어 단위만 든다. 적어놔래. 공식 단위는 쓸 때 공식에 적용할 때는 밀리암페어는 쓰면 안 된다. 암페어만 써야 된다. 됐나? 1암페어는 1초 동안 1쿨롱이 지나가면 1암페어라고 하겠다. 자, 그 밑에 자, 이제 요게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쌤 여기 전압 강한 일단 설명 안 할게. 요 위에 뭐 전지하고 펌프하고 얘기는 알 거거든. 자, 제일 밑에 공식을 하나 적어줘. R은 I분의 V는 왼 박스 할 거다. 로우. 쌤 요렇게 썼대, 얘들아. 요렇게 썼다. 그리고 요거 설명 이따 조금 해줄게. 로우 S분의 L. 됐나? 는 합을 하거나 합분의 곱을 하거나. 박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나를 살릴 거다. 설명을 할게. 잠시만.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혹시 R이 전기 저항, I분의 V. 이거는 뭐냐면 쌤 말로만 이야기할게. 학생들이 속고 있는데 전압이라는 게 있고 저항이라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류가 흘러. 전류라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야 숙제해. 아니야, 그지 말고 개격. 천사와 악마 같은 형태인 거라. 얘는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 얘는 전류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 그치? 요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야. 절대로 우리가 봤을 때 전압이 세지니까 그치, 잘 밀어뒀으니까 잘 흘렀겠지. 방해가 오히려 작았으니까 전류가 잘 흘렀겠지. 이걸 공식으로 쓰면 전류는 쟤하고 관계, 얘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랑 비례했고 저항이랑 반비례했다. 이걸 갖다가 과학자들 진짜 싫어하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비례한다. 얘가 정말 싫어해. 그리고 그나마 조금 덜 싫어하는 게 분수꼴인데 좀 없앨 수 있으면 없앴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서 등호. 좀 어떻게 등호? 그치? 상수를 넣거나 아니면 단위를 맞추거나. 그러면서 얘를 이항을 시켰던 거지. 이항을 시켜서 V는 IR.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법칙? 오음의 법칙인 거야. 자, 잘 생각을 해봐. 너희들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전류계라는 게 있었다. 전류계. 전압계라는 게 있었어. 전압계. 근데 혹시 전류계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기억나나? 그 기억 안 나겠지. 근데 내가 요렇게 적었던 적이 있는데 할 거라. 이게 뭐냐면 옆에 친구들한테 수업하다가 적어주면 그 낙서가 아니고 문제의 꿀팁이었는 거야. 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자. 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까? 자, 쌤 설명은 이렇게 할게. 전기회로가 있었어. 전기회로가 있었고 여기에 전구가 흐르고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건데 이렇게 건전지가 있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전류는 배터리에서 나갔다가 반드시 다시 들어와. 그게 뭐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거든.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나갔던 전하는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흘렀던 물에 비유하자면 여기 흘러갔던 물은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지금 전구 불 켰는데 그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 흘러서 돌아올 거다. 그러면 한 줄에 이렇게 얘한테 흐르는 게 궁금한 그 옆에 일직선상으로 직렬로 배열을 한다. 됐나? 그래서 하나만 기억한다 그랬지. 쌤은 공부 하나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 직렬 이게 바로 일직선 상에 연결하는 거. 그러면 전압계는 뭐 연결해야 되면 병렬로 연결해. 병렬로. 전압되는 게 전압계고 전류되는 게 전류계고. 그럼 전압 전류만 되면 저항은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 그 얘가 이 공식이 뭐냐고? 저항 계산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옴의 법칙이라는 거지. 저항의 단위 옴. 이해됐나? 그럼 옴의 법칙 저항을 계산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저항은 쌤이 옛날에 중학교 때 이랬던 것 같아. 전압 세지면 저항이 세질 수도 있구나. 전압 세지면 저항이 세질 수도 있구나. 이런 착각을 했어. 아니었어. 저항은 이것 때문이야. 이게 뭐냐고 설명을 할게. 중학교 때 아마 거의 안 들었을 건데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냐면 너희들 아까 도선에 원자 핵 있었지. 그리고 전자 있었지. 그러면 보통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이게 애매한 게 원자에서 구리라면 구리에서 자유전자 떨어져 나가고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원자 핵도 아니고 원자도 아니고 이온인 거야. 양이온인 거지. 금속에서 원자가 아니라 아까 동그라미 했더니 실제로는 금속 양이온 될 거라고. 금속 양이온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을 거라고. 이랬나? 근데 일반적으로 그것까지 하면 설명 너무 많이 했잖아. 원자와 전자가 있다.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었을 때 얘들 전자가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지. 다니다 보니까 여기다 부딪히는 거야. 쌤 책상 사이를 막 쫓아다니다가 쿵 부딪히는 거야. 그것처럼 원자하고 전자하고 부딪히는 이 충돌을 갖다가 레지스턴스, 저항, 레지스턴스 이렇게 전기 저항, R로 방해하다. 식의 방수, 워터 레지스턴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방수. 그러면 방해하다. 물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장이 왜 생겼냐면 너희들 니크롬선 들어봤어? 니크롬선? 니크롬선이 뭐냐면 니켈하고 크롬하고 섞어놨는 거야. 그러면 구리선이면 구리 원자 하나밖에 없잖아. 니크롬선이면 니켈도 있고 크롬도 있지. 같은 거 아니지. 원자 핵의 크기가 같겠나 다르겠나?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사이즈가 같은 게고 큰 것 작은 거 막 섞어놨어. 그럼 지나가다가 대충 이렇게 책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가다가 쿵 부딪힐 확률이 더 크지 않나? 그런 것처럼 섞여 있으면 충돌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쌤 그걸 뭐라 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쌤 여기에 대해서 개봉 박두. R은 로우 S분의 L인데 이게 저항이라 그랬지? 이게 저항이라 그랬다. 저항은 물질의 종류와 그리고 도선의 길이나
단면적. 아하, 쌤 그럼 뭔지 알겠어요. L, long, length. 그래서 이게 길이. R, square. 제곱, 면적. 단면적. 단면적. 나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분들은 압력할 때 면적분의 힘할 때 P는 A분의 F 했었거든. A 하시는 분도 계시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S 하신다. 로우는 뭐냐면 아직 설명 안 했어. 아직 설명 안 했어. 이상하게 됐다. 이게 B자거든. 비저항. 안일 B자가 아니야. 안일 B자가 아니야. 견조보다 비교해보자. 비교. 물질마다 저항이 다를 거다.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굵기라도 물질마다 다를 거다. 구리는 전류가 잘 흐르고 니크롬선은 잘 못 흐르고 저항이 크고 이렇게 물질마다 조금 다를 거다. 요걸 갖다가 뭐라고 읽냐면 다른 기호로 로우 이렇게 읽어요. 제가 로우라고 하는 게 비저항. 물질마다 다르더라. 이랬나? 그래서 같은 종류라면 이렇게 잘 나올 거야, 너희들한테. 너희들한테는 요거보다 이 뒤에 걸로 잘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건 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항상 쌤이 이렇게 설명한단다. 자, 나 기억나. 내 유치원 때 이렇게 터널 통과해서 개주처럼, 나가는 거.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있잖아. 몇 땐지, 우리 애들 땐지 잘 기억이 안 나. 엄마도 통과하기가 있었어. 우리 엄마가 통과했는지 내가 엄마가 돼서 통과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엄마도 통과해보기 이게 있었거든. 애들은 여기 내 기억에 나는 뛰어갔던 것 같아. 쫌했기 때문에. 딴 애들 막 숙여서 막 이렇게 가는데 나는 키가 쫌했기 때문에 그냥 뛰어가도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뚝 뛰어갔거든. 근데 여기 내가 뛰어간들 엄마는 걸어갈 수 있겠나 없겠나. 엉거주춤 가다 보면 뭐 부딪히고 난리 나겠지. 심지어 너무 좁은데 기어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됐나? 그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단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충돌은 늘어나겠지. 맞지? 그리고 얘가 길이가 길어질수록 충돌은 늘어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외워야 돼. R은 I분의 V, 로우 S분의 L. 얘를 왜 한꺼번에 외워야 되냐? 전압 전류를 줬는지 길이나 단면적으로 묻는 건지 아직은 정확하게 너희가 헷갈릴 거란 말이야. 얘가 한꺼번에 쫙 적히고 나면 헷갈리진 않을 거다. 뭘 써야 될지 그때는 알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항은 I분의 V 해도 되고 로우 S분의 L 해도 되고 근데 저 뒤에 거는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44쪽에 제일 밑에 4번 전류 흐름을 방해 동그라미 전류 흐름을 방해한 정도를 뭐라 하지? 저항, 전기 저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항이 생기는 까닭은 누가 움직일 때? 자, 물질을 이루는 땡땡과 충돌. 앞에 전자가 물질을 이루는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럼 쌤님 있잖아요. 혹시 1옴이 뭐예요? 1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들어가서 1볼트는 1암페어 1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1옴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 1볼트나 걸어줬는데 1암페어밖에 못 흐르더라. 그때 1옴의 저항이 있어서 그렇다. 문제. 책에 1옴 전압이 1볼트일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전기 저항이다. 잘 됐나? 오케이. 전기 저항의 크기. 길의 비례 밑줄. 단면적의 반비례 밑줄. 그럼 걔를 갖다 뭐라 준다? 저항은 길의 비례, 단면적의 반비례. 됐습니까? S. 이걸 선생님은 뭐라고? 옆에 R은 되면 로우 S분의 L. 바뀌었나? 비례한단지 등호인지 비례상수가 들어갔다는 거지. 가능합니까? S. 내려가서 옴의 법칙. 그 자리 뭐 적을 거니까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식배정하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그대로 해도 되겠나? 자, 뒷페이지. 뒷페이지. 자, 우리가 좋아하는 전기 저항. 저항 연결 나온다. 자, 바레이. 있잖아. 저항을 연결할 거거든.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는데,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또다시 연결되는 게 직렬. 사실 선생님 귀찮아서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여기다 뭐 3옴, 6옴 숫자 바로 적어버리는데, 일단 원칙은 뭐냐? 원칙은 쌤 생각하면 이래. 저항이 하나만 있었는데 그 옆에 하나 더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지는 셈이지. 그럼 저항이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커지겠지. 저항이 커지겠지. 그러면 일직선상에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또 연결하는 게 무슨 연결? 직렬 연결이겠지. 그럼 직렬 연결하면 쌤 아까 합 적었던 기억나? 그게 아마 R은 I분의 V는 로, S분의 L은 합. 밑에 합분의 곱 있었지? 합, 이게. 저항 두 개다. 직렬로 했었을 땐 더하면 될 것 같다. 요거였던 거고. 그러면 병렬이란 말이야. 저항이 하나 있었지? 그 밑에 이렇게 나란하게 하나 더 연결한다. 그지? 안 돼도 돼. 그러면 이렇게 됐더니, 이거 좀 굵기가 좀 굵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 오던 거 아래 위로 나누어져서 가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굵기가 굵어졌는 셈이니까 저항은 좀 작아진 것 같네요. 이게 병렬 연결인 거야. 그럼 결론. 직렬은 저항이 커질 거다. 병렬은 저항이 작아질 거다. 이랬나? 자, 근데 식을 할 때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 결론을 얘기하면 이게 R1이고 이게 R2면 R은 R1 플러스 R2가 될 거거든. 이랬나? 이걸 쌤은 뭐라고? 굳이 R1 플러스 R2 해야 되나? 합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합으로 적었다고. 이 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까 그 저항 연결에다가 적어놔라. 전하량 보존 법칙. 무슨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 법칙은 쌤 예외가 없는 게 법칙이란 말이 붙는다 했지, 그지?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 지나갔던 전자 없어지지 않아. 불 켜도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됐나? 그러면 써야 되는 게 첫 번째 직렬이지. R1, R2면 여기가 I1, V1 될 거라고. R1일 때 VIR 했을 때 V1, I1, R1 가능하겠나? 자, 그 밑에 전류. 전류는 어땠을까? 전체 전류 I라고 하면 I1이랑 I2랑 똑같다. 전하량 보존 법칙일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전압은 아까 선생님이 하나 스킵하고 넘어갔던 게 이런 단어가 있어. 앞에 거 안 펴도 돼. 집에 가서 봐. 전압 강하. 전압 강하라는 뜻이 뭐냐? 전압이 뚝뚝뚝뚝뚝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그러면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고 가다가 저항에서 전기 에너지만큼 뚝 떨어질 거야. 얘들아, 어떤 물질에 힘을 주지 않아도 등속으로 움직이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이 있지. R자 힘이 0. 맞나? 그런 것처럼 여기서 힘을 얻었고 여기서 힘을 뺐고 여기서 전압을 높인 만큼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서 전압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속도로 흐르게 된다는 거지. 사실 대학교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하고 조금 다를 거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학년별로 배우는 게 달라. 대학교 가면 쌤 그 거짓말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전압을 높여줬고 이게 저항이 있으면 전압이 그만큼 떨어진다. 쌤 이 얘기를 하거든. 만약에 쌤이 세 아들이 있어. 세 아들인데 큰애, 둘째, 막내 이렇게 있으면 야 등치가 똑같겠냐? 나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지. 그러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으면 야 첫째한테 3개 먹이면 둘째는 2개 먹이고 막내는 하나 먹어야 배부르단 말이야.
엄마로서 아들 하나라도 엄마 나는 불편해라고 하면 야, 니 배 터질 때까지 먹어. 형은 배고플 때까지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맞지? 형이랑 동생이랑 똑같이 둘둘둘 먹으면 얘는 배고파 죽겠고 얘는 배 터져 죽겠고 맞지? 그거 아니니까 야, 니는 등치가 좀 크니까 많이 먹고 니는 등치가 좀 작으니까 작게 먹어라 하듯이 무슨 얘기냐? 저항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6옴이고 하나는 3옴이고 하나는 2옴 이렇게. 그럼 얘가 못 흐르게 방해하는 정도를 이렇게 적어놨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양이 흘러야 돼. 전하량 보존법칙. 똑같은 전류가 흘러. 그럼 어떻게 흐르냐? 얘 방해 마야지. 이때는 힘 세게 팍 밀어줘야지 똑같은 양이 흐르겠지. 그치? 근데 얘는 살짝이 톡 건드리면 땡땡으로 치도 굴러갈 판국이야. 그러면 살짝이 밀어줘야지 일정한 양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관이 이렇게 있는데 바윗돌, 돌멩이, 자갈 요 수준이라고. 됐나? 이제 괜찮나? 그럼 이렇게 물에 똑같은 물이 흐르기 위해서 여기는 세게 밀어줘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안 밀어줘야 될 것 같다. 그 느낌이라고. 됐나? 그래서 얘는 V는 IR 하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거니까 전압이 센 데는 저항이 크다. 그게 아니고 저항이 크면 전압을 세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엄마 닮았지 엄마가 내 닮지 않았거든. 그치? 그처럼 저항이 크니까 세게 밀어줘서 똑같은 양이 흐르게 할게. 이런 이해가 필요했다고. 그러면 자 일단 너희들한테 전류는 I1, I2, I 똑같대. 이거 적었지? 그치?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이 말은 전압인 거야. 전압은 어때요? 전압은 전체 배터리에서 밀어준 그 전압이 V1, V2. 요때 힘주고 요때 힘주고. 됐나? 이렇게 될 거다. 전압, 전류 채워졌나? 그리고 나면 너희들한테 그때 전체 전압, 전류 이렇게 됐지. 자, 이거 두 개씩을 두고 빼먹지 않아야 되는 게 ohm의 법칙이야. V는 IR. 자, 근데 V는 IR을 어디 넣냐? 더하기식에 넣을 거다. 됐나? 더하기식에 넣으면 어떻게 넣는다고? V는 IR이지. V 대신에 뭐? IR. V1 대신에 I1, R1. V2 대신에 I2, R2. 됐나? 두통약 줄까? 괜찮아? 세 번째. 전체 전압, 전체 전류 있는데. 됐습니까? 그럼 얘라. 와, 식이 세 개야. 전압, 전류, ohm의 법칙. 우리 식이 요거 전압, 전류, 그리고 V는 IR, ohm의 법칙 적용해서 식 만들었지? 누가 같아? I와 I1과 I2가 똑같아. 그러면 얘는 얘 똑같은 게 모든 항에 다 있으니까 없애도 돼. 그럼 그 밑에 칸에 저항, 합성 저항. 이건 이렇게 된다고. R은 R1 플러스 R2. 아하, 맞다. 직렬이지? 길이 길어졌지? 길이 길어졌으니까 그냥 합했는 거야. 합. 요걸 기억을 한다는 거지. 합을 기억한다는 거야. 이랬습니까? 합성 저항에. 그리고 소비전력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 옆에 병렬. 병렬은 자, 저항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저항이 하나가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병렬이지. 병자가 나란할 병자다. 어떻다고? 나란하다. 니랑 내랑 똑같다. 엄마랑 아빠랑 같은 레벨. 그러면 자, 전류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 원칙이거든. 전하량 보존 법칙.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던 게 위와 아래로 나누어질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흐른 걸 I, 위에 흐른 걸 I1, 밑에 흐른 건 I2. I는 I1 더하기 I2. 근데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했지. 맞지? 그 얘기는 병렬일 때는 전압이 똑같다. 됐어? 그럼 뭐는? V랑 V1이랑 V2랑 똑같아요. 되겠나? 자, 선생님 그러면 전류 전압 하나는 ohm의 법칙. 됐지? 그럼 ohm의 법칙이 어디? 더하기식에다 넣어야 돼. 더하기식에.
좀 더하기식이 잠깐만. V는 IR이잖아. 어떻게 넣어요? 얘를 I는으로 변형해야지. I는 뭐 분의 뭐? R분의 V. 그래서 뭐라고? R분의 V는 R1분의 V1 더하기 R2분의 V2. 근데 누구랑 똑같아? V랑 V1이랑 V2랑 똑같지? 그러면 여기 1, 2 다 없애고 V 되는 셈이지. 진짜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다 날려도 되지. 맞지? 누가 남아?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됐습니까? 이거, 잠깐만, 다른 색깔로 옆에 등호. 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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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R2분의. 왼쪽에 R2를 아래 위로. 오른쪽에 R1을 아래 위로. 맞지, 그지? 그러면 이게 R1 플러스 R2 나오나? 됐나? 오케이. 이걸 R은 뭐분의 뭐? 뒤집어야 되지. 쟤는 R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틀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틀려. R분의 1은 안 적고 하니까. 그 학생 중에 나도 한 명 있었겠지. 중학교 때 쌤한테 혼났음. 윤정아 조용. 이거 할 때 되면. 왜냐? 자, 3옴이 있고 6옴이 있었다. 합성자항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3은 2분의 1. 2분의 1! 걔다 혼났다고. 아니, 난 계산 열심히 해서 대답을 했다고. 근데 내가 했던 건 뭐야? R분의 1인 거야. 근데 어쨌든 대답을 빨리 하고 싶어서. 계산했다는 기쁜 마음에 2분의 1! 윤정아, 나올 때마다 쌤이 자, 일단 조용하고 니는 하고 시작했어. 됐나?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난 아예 변형을 했어. 이거 싫어서, 틀린 거 싫어서. 뭐분의 뭐? 합분의 곱으로.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보자. R은 안 적어도 돼. 오늘 저녁에 또 할 거야. R은 이거 합해봐봐. 얼마? 얘는 3 더하기 6 적는 거 아니야. 그럼 최대한 식을 적게 적어야 돼. 합은 진짜로 합해. 곱은 어차피 날아갈 거야. 날릴 거니까. 계산하지 말고. 됐나? 그럼 3, 3. 날아가. 2만 남지. 합분의 곱하면 틀릴 수가 없어. 이 같은 사태는 발생을 안 한다는 거지. 단, 얘는 저항 2개일 때다. 오늘 저녁에 3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3개는 편법을 못 써요. 3개는 편법을 못 써. 이렇게 해야 돼. 3개는. 안 그러면 2개하고 또 2개 해야 돼. 이해됐나? 어쨌든 2개만 저렇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잠시만. 휴식. 자, 그러면 일단 그 뒷페이지 넘어갔다가 와야 되거든. 그 뒷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자, 이거 중3 때 얘기 그대로다. 혹시나 전류, 전압, 시간. 자, 선생님이 식유도 과정이 있었는데 이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찾아낸 거거든. 실험을 해서 찾아냈는데 그 실험을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너희들한테 전기, 에너지, 전력, 전력량 요 3가지가 있었어. 전기, 에너지, 전력, 전력량. 쌤이 위에도 있는데 밑에 일부러 적어놨지. 자, 잠깐만. 전기 에너지는 E는 VIT. V가 뭐? 전압, 전류, 시간. 나 쌤이 30초만 추적할게. 자, 말해 대충 무슨 상황이냐? 물통에다가 전선을 넣고 이렇게 해서 물 놔두면 이 전선에 열이 가해지면 물이 데워지겠지. 물이 데워지면 뭐가 발생할까? 열이 발생해서 온도 올렸는 걸로 발생한 열량. 어차피 이 열이 왜 발생했느냐? 전기 에너지 때문에 발생을 했겠지. 맞지? 요렇게 되는 그림을 쓰면 안 그릴게. 바레임. 만약에 여기에 1옴짜리가 있고 옆에 2옴짜리가 있었어. 그리고 요렇게 해서 연결해 놨단 말이야. 두 개를 보니까 혹시 전압이 누가 많이 걸리잖아. 작은 아들, 큰 아들이지. 얘한테보다 얘한테 힘을 많이 줘야 되지. 전압을 나눠서 1대2로 줘야 돼. 이렇게 됐는데 결국 보니까 얘가 열이 2배 발생하더라고.
열이 2배 발생하더라고. 그리고 얘를 1옴짜리, 2옴짜리 병렬로 연결해 봤어. 병렬로 연결해서 보니까 전압은 똑같았겠지. 그치? 근데 병렬, 전압 일정을 어떻게 보냐? V는 IR이지. 나 V는 IR이니까 전압을 똑같다는 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문제 풀 때는. IR 곱이 똑같다고 봐야 돼. 그래서 R이 몇 대 몇? 1대 2지. 그럼 전류가 2대 1로 보는 거야. 나 근데 열이 2대 1이었는 거야. 열이. 충격적이야. 왜냐? 저항이 1대 2였지. 열이 발생이 1대 2였거든. 얘는 저항이 1대 2지. 근데 열량이 2대 1이었는 거야. 뭐 이렇게 거꾸로 돼? 그게 저항이 중요한 게 아닌 거라. 전압과 전류가 중요했다고. 됐나? 이게 알고 보니까 전류가 2대 1이라서 2대 1로 열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 오래 하니까 열 많이 발생하더라. E는 VIT. E는 VIT. 됐나? E는 VIT가 될 거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VIT가 될 거다. 밑에 식 한번 적어주시고. E는 VIT. 위에 거 너가 읽어보면 돼. 밑에다가 직접 적는다. E는 VIT. 됐습니까? 전기 에너지는 VIT인데, 자, 이대로 두면 안 돼. 이대로 두면 안 돼. 는. V 대신에 ohm의 법칙, IR. ohm의 법칙, V 대신에 IR. I제곱, RT. I는 뭐분의 뭐? I는 R분의 V.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지. 그러면 R분의 V제곱 T. 됐습니까? 요게 연습이 돼야 돼. 이 연습이 필요한 거야. 자, 전력은 한국말로 적어줘. 시간당 전기 에너지. 시간당 이 말은 시간으로 분모로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식으로 적으면 시간당 전기 에너지. 근데 지금 이게 전력은 파워야. 파워야. 파워이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P라고. 전력은 P다. 됐나? 오케이. 그럼 P는 T분의 에너지, T분의 VIT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P는 T분의 VIT면 VI. 그래서 누구는 뭐 VIP하고 나는 P는 비린내 난다도 했고 뭐 어쨌든 외워야 돼. 생짜로라도. P는 VI. 됐나? 이거 역시 이렇게 해도 되나?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거 입으로 외워야 돼. 입으로. 저거 나를 입으로 착착 붙어서 외워줘야 돼.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랬나? 얘는 입으로 외워야 된다. 외워라. 그 다음, 전력량. 나는 예전에 요거 하면서 과학자들 바본 줄 알았어. 전력량. 얘는 1처럼 봅니다. 1처럼 볼 거니까 W. 전력량을 이렇게 구한다. 전력 곱하기 시간. 전력의 공식이 뭐지? P는 VI제. P는 VI. 이거 P. T니까 VI? T인데? 전기 에너지인데? 과학자들 바본갑지? 또 쓰고. 아니. 뭐가 달랐냐면 위에 거는 이게 과학 파란색 중요하대. 전기 에너지 할 땐 초단위여야 됩니다. 전력량 얘기할 때는 시간이 아워, 시단위입니다. 아, 맞다. 우리 중3 때 전기요금 계산할 때 몇 와트 됐다고 몇 시간 쓰고 나면 그거 더해가지고 뭐 요금막 계산 쓰고 있지. 와트시.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줄 단위. 볼트, 암페어, 세크. 전력을 이야기하는 건 과학자 이름. 와트. 줄 퍼 세크. 전력량은 와트시. 그래서 요거 와트시인데 1와트시는 3600 줄.
hour를 초로 고치다 보니까. hour를 초로 고치다 보니까 3600 줄 되더라. 뭐 이런 거. 됐나?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적용이 되냐? 앞에 거. 앞에 거에 적용이 되는 거야. 앞에 거. 자, 아까 우리가 직렬 연결됐어. 병렬 연결됐어. 맞지? 근데 너희들한테 앞에 거 보면 제일 알죠? 소비 전력, 뭐 전체 소비 전력 있지? 소비 전력 B만 구하면 돼. 전체 소비 전력보다는. 잠깐만, 선생님 바래. 만약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있었던 거, 얘가 R1이고 얘가 R2잖아? 맞지? 그럼 소비 전력. 얘를 일단 누가 같아? 전류는 같아. 전류는 같아. 근데 만약에 저항이 A 대 B가 되면 전압도 몇 대면? A 대 B. 맞지? 그럼 P, 전력은 VI잖아. 전류 똑같지? 전압이 A 대 B지. 그럼 얘도 몇 대면? A 대 B. 아, 난 이렇게 생각했지. 똑바로니까 똑바로. 그대로. 저항 B와 그대로 전력 B다. 저 밑에다 적어도 돼. 공간 모자라면. 그 말 이해되겠나? 전류는 똑같다. 직렬이니까. 그럼 저항이 만약에 얘가 1대 2건 뭐 몇 대 몇이건 간에 A 대 B다. 그럼 전압도 A 대 B다. 이랬나? yes. 그럼 병렬이면 여기 R1이 있고 여기 R2가 있을 거잖아. 맞지? 얘는 누가 똑같아? 전압이 똑같지. 전압이 똑같고. 이 전압이 똑같다는 것은 선생님 항상 IR 곱이 일정이라고 이야기했나? 이게 중요해. 병렬의 전압 일정 아니야. 문제는 그거 아니야. 문제는 IR 곱이 일정. 그러면 저항이 만약에 C 대 D다. 전류는 DC 해줘야 되겠지. DC. 됐나? 오케이. 그럼 P. 전력. P는 VI제. P는 VI. 그러니까 얘는 뭐? V 똑같지? I가 D 대 C지? D 대 C. 둘 중에 하나는 똑바로 했고 하나는 뒤집어졌구나. 됐나? 자, 그래서 쌤이 요 말로 맞게 말해 6옴, 3옴, 2옴이야. 얘가 병렬이다. 전류가 몇 대 몇 대 몇일까? 전류. 생각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3. 준 거지. 6, 3이니까 역수로 3, 6, 2, 이거 아니다. 2, 3, 6 아니다. 왜? 뭐가? V는 IR이제. R이 6, 3, 2제. 그 중요하지 않잖아. 곱해서 일정하다가 중요하다 그랬지. 최소 공배수 6 생각하면 되지. 6 생각하면 1A, 여기는 2A, 여기는 3A. 이 수준. 됐나? 됐어. 자, 그러면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아싸, 내가 좋아하는 축전기다. 아하, 시간이 엄청 타이트하다. 큰일 났다. 축전기. 축전기는 우리가 항상 씁니다. 항상 쓰는데, 자, 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치울게. 축전기. 전기 좀 저장해 줘야 되겠다. 누구 휴대폰 충전. 쓰고 나면 방전. 충전을 영어로 차지. 방전, 디스차지. 그래서, 충전하고, 방전하고,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 얘들, 이렇게, 무슨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연결해서 금속 반대기를 두 개를 가까이 둬. 가까이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래 마이너스 극. 여기서 전자가 나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금속판에 막 모여. 근데 얘가 금속판에 음전하가 3개 모이면 위에 양전하가 3개가 모여. 반드시 음전하, 양전하, 양은 똑같아야 돼. 이랬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연결해 주제. 두면 충분히 완충.
휴대폰 100%딱 됐을 때 있지. 그때 만약에 6개까지 있었다. 6개까지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아, 여기에 전지의 전압과 이 금속판, 쌤 잠깐만요. 아까 금속판 2개,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면 전위가 있을 건데요. 전위. 전위차. 금속판의 전위차랑 얘랑 똑같을 때가 완충. 100%. 이렇게 아마 쌤 그거 봐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이해됐나? 그러면, 아하, 오케이. 그럼 100% 완충 딱 됐지? 선 이제 딱 뽑는다. 배터리 제거한다. 배터리 제거한다고 이게 갑자기 없어지나? 이제 그대로 있어야지. 이랬습니까? 그대로 있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전기 제품 쓰면 반대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작동을 하는 거지.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 전지를 연결하면 전지의 전압과 금속판 사이에 전위차가 같아질 때까지 충전. 그치? 얘를 제거를 해도 그대로 유지. 됐습니까? 그 다음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금속판이야. 금속판이야. 금속판인데 금속판에 맞지 싶은데 capacity 전기 용량이라고. 전기 용량 넣을 수 있는 그릇 능력이 얼마만큼 돼? 이게 있는 거라. 그럼 도대체 여기 전하 얼마나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전기 용량 C일 거다. 그러나 얘는 사실은 얘들 둘이가 가까우면 전기력이 세. 전하 저장이 잘 돼. 그러나 거리. 거리. 그리고 S. 얘가 넓으면 넣을 수 있는 그릇 크기. 넣을 수 있는 그릇 크기. 용기 크기. 그러나 그게 많아지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capacity 넣을 수 있는 전기 용량. 넣을 수 있는 게 어디? 거리가 가깝고 이 면적이 넓으면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여기 원래 비례하다가 나와서 입시론이라고 이렇게 상수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근데 너희한테는 일단 그게 다 빼진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전기 용량 그냥 C다. 요거 단위는 페럿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할 때 제시가 될 거다. 이랬나? 제시가 될 거고. 그럼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냐? 도대체 여기에 충전될 수 있는 전압량은 얼마가 되나요? 이거 저쪽 전압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받겠지. 이 전압의 영향을 받겠지. 그치? 그럼 전압제면 마이너스. 전하량 Q. 이거 또 전하량. 그치? 또 전하량. 충전기. 축전기에서도 전하량 Q는 그럼 어디 비례할까? 전기 용량하고 전압하고. 됐나? 그래서 얘는 등호를 쓰기로 했다. CV로. 이해됐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했는 게 뭐냐? 축전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 축전기를 일단 너희들한테 휴대폰 충전 방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요 공식 지금 나온 게 얘들 그리고 Q는 CV 얘까지는 외워줘야 되고 오늘 이따가 활용하는 건 알려주겠다. 그리고 자 마지막 얘 축전기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겠을 때 일단 너희들한테 키보드 자판 누르면 얘가 위에 자판 누르면 이게 가까워져. 가까워지면 전기 용량이 변해. 전기 용량이 변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눌렀다? 입력이 되는 이유가. 마이크 쌤이 얘기하면 소리가 전해지지. 요 안에 얇은 축전기 판이 있을 거야. 걔들 바로 떨리지? 떨리면서 요 거리가 조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하 저장이 다르고 전하 저장이 다르면 오늘 문제 있는데 전자가 막 움직여.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해서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달라. 이랬나?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모든 게 목소리가 또는 키보드 자판이 기록이 되는 게 있다. 됐지? 근데 전기 용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기 용량에 대해서 아하, 충전과 방전 두 가지만 하는 경우가 있다. 혹시 너 이거 본 적이 있나? 여기 아파트에도 있을걸? AED가 뭐지? 심장? 너 뭐라 하더라? 충격기라고 하지. 원래는 전문 용어로는 심장, 세동, 기. 이유가 뭐냐면 생명과학 배우는 애들 심장은 뛸 때 박전이 변화가 이런 식으로 생겨. 근데 정상인은 이만큼 변하는데 심장에 무슨 일이 생긴 사람은 심장이 이렇게 뛰어. 아주 작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세동 하면 안 돼. 이건 거지. 세동 없애고 정상적으로 뛰게 하겠다. 제세동기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충전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사람들 옆에 다 치우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샷! 해버리면 그 사람 몸 전체에 쫙 전류가 흐르면서 심장을 전류를 원래대로 높여주겠다는 거지.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증하러 가면 어떻게? 사진 찍을 때 번쩍하지? 그거 카메라 프레시. 차지 누르면 쫙 충전됐지? 완충됐습니다 되면 빡 누르면 방전하면서 빛이 번쩍. 충전과 방전 두 가지만 있는 게 요거. 생미 키보드 자판이라든지 카메라란다, 마이크라든지 요런 데 작동하는 건 이렇게 축전기에서 충전된 정도가 변한다. 이렇게. 이랬나? 그런 게 있을 거다. 오케이?